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Buy American Act라고 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주 중요한 자국 산업 보호법에 관련되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BAA 조항에 적용이 되지 않고 웨이브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우리 한미 자유무역 협정 17장에 나와 있는 17장 가에 나와 있는 예외 조항 때문에 미 국방부에 관련된 조달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는 이런 BAA 적용을 모두 받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우리가 가격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경쟁력을 저희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BAA조차도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예외 조항의 하나는 소위 말해서 소액 구매, 마이크로 퍼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500불 정도 미국 조달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조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 전화랄지 팩스랄지 이러한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또 구매한 제품이나 또 용역에 대해서 페이먼트 자체도 크레딧 카드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퍼체스 같은 경우는 BAA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 특색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어떤 제품이 도저히 국제 경쟁력이 없어서 아니면 제품의 그 퀄리티가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물량이 없다든가 아니면 미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터무니없이 가격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또 BAA를 적용받지 않고 웨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에 미 연방 정부 조달 사업을 진출하실 때 입찰 서류를 보시면 입찰 서류 자체에 해당되는 그런 특정한 사업이 BAA 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규정을 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문적인 영역은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대부분의 미국 연방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사업은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미 국방부에 관련된 특히 한미 FTA 17장 가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BAA 적용을 모두 다 받기 때문에 50% 정도의 그런 가격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그 규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Trade Agreement Act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통상협정법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물론 이것을 통상무역법이라고 또 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강의 목적상 저는 통상협정법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TAA, 이 통상협정법은 실질적으로 1979년도에 미 연방 정부가 시행을 시작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 기능 중에서 미국 조달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미국 조달청이라 그래서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이라고 GSA라고 칭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우리 한국의 조달청과는 역할과 그 수행하는 분야가 조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조달청은 한 가지 한국의 조달청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필요한 그런 공공 조달에 관련된 물자를 구매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그런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통상협정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정부 중에서 미국 조달청과의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미국 통상협정법과 협정을 맺은 체결국, 저희가 그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designated countr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통상협정법과
이에 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체결한 국가들에게만 밴드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은 물론 좀 전문적인 분야이긴 합니다만 미국 연방조달규정 Federal Acquisition Subpart 25의 사항에 따라서 미국 조달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 조달청에 공급을 할 경우에 반드시 통상협정법이 체결된 국가에 관련돼서만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통상협정법을 미국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자국산업보호 BAA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BAA는 저희가 FTA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상쇄를 받았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조달청이 운영하는 대행사업, 이런 사업,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된 대행사업은 우리 한국 기업은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강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WTO, GPA 회원국이나 약정국이 아닌 미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나 또 특히 통상협정법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직접적인 진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미 연방정부 중에서 조달청, GSA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련돼서는 중국 기업은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유념을 할 아주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예를 들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미국 연방정부 계약을 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대부분의 가치가, 그래서 그 연방조달 규정에는 이 영어 표현을 significant value다. 그 대부분의 중요한 가치가 한국에서 발생이 되어서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을 발행을 할 수 있어야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 연방정부 GSA에 납품하고 또 계약을 하는데 하자가 없게 됩니다. 하나의 실례로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어떤 모 기업이 미국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전자상거래 GSA MES라고 합니다. Multiple Award Contract의 그런 그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을 했는데 사무기기에 관련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기기에 관련된 계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통상협정법의 의무 준수 사항 중에 하나로 미국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의무 준수 사항을 준수하겠다 하고 당연히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사인을 하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불특정한 어떤 시기에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처럼 미국 연방 조달 관련된 주무국에서 해당된 사무기기에 관련돼서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라라고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도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미 연방정부 조달 규정이나 절차나 또 이 절차와 규정을 어겼을 때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셨는지 별 생각 없이 CO를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을 발행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특정한 제품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한국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significant value가 한국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원산지 증명은 한국에 주소를 둔 원산지가 아니라 중국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무 준수 사항 compliance라고 저희가 말합니다. compliance 위배되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는 계약 취소를 하기 전에
이게 몇 번 이렇게 이제 워닝을 주게 됩니다.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워닝을 이렇게 큐어한다, CUR이 그래서 큐어한다 하면 이 고친다, 뭐 병을 낫게 한다 이런 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시정 명령이 내려오면 이 시정 명령에 따라서 특정한 그 정해준 기간 안에 그 시정 명령을 모두 다시 다 고쳐서 제대로 의무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특정한 제가 예를 든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우선 의무 준수를 못했기 때문에 공급한 모든 사무기기를 중국에서 생산된 또 중국의 원산지 증명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모든 제품을 모두 회수를 해서 다시 한국 사료로 재공급한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어려움과 또 그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그런 그 기업의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이런 그 미국 연방정부 조달과 또 특정한 그런 그 정부기관과 일을 함에 있어서 조달 규정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 또 이에 관련된 준수사항들은 준수사항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준수는 소위 말해서 shall 아니면 you must 하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실행 요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협정법의 핵심은 미국이 특정한 우방국, 우리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체결한 가장 중심에 뭐냐면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혜택은 한국 기업한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조달청에 이러한 그 사업에 참여했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공급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 미국 기업이 공급한 제품이 미국산이라는 그 Made in America라는 원산지 증명 발행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멕시코 공장에서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significant value가 미국이 아니고 멕시코에서 발생이 돼서 미국을 거쳐서만 왔으면 원산지 증명은 당연히 미국사가 아니고 멕시코 원산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호 적용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을 첨부할 수 없다면 당연한 계약 위반이 됨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계약의 입찰 요청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요청서에는 RFI, Request for Information 있다고 말씀드렸고, RFI는 시장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견적 요청서, Request for Quotation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제품의 사양이 간단하고 단기간에 필요한 이런 한번 그 공급을 하고 짧은 기간 안에 실행되는 것들을 구매할 때 RFQ라는 형식을 쓰고,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좀 큰 금액의 조달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RFP라고 Request for Proposal, 우리가 제안 요청서라고 말하겠죠. 제안 요청서는 일반적인 제품과 또 용역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단기간의 계약이 아닌 좀 장기간의 유지 보수 관리, 또 운영, 또 capacity building, 또 역량 강화 이런 훈련까지 포함된 복잡한 수행 과제를 진행할 때 대부분 RFP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 입찰서를 보시면 그 특정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 regulation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RFQ에 이 제품은 applicable to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반드시 compliance to TAA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미국 통상협정법의 체결국인
사람들만 또 국가들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이 계약을 이러한 그 입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될 경우에 반드시 계약자는 어느 단계에서 미국 정부에서 하시라도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또 significant value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51% 이상의 가치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을 첨부를 해야만 미국 정부와 맺은 통상협정법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